자, 우리 또 시작하는 과정에 숫자가 자꾸 시작하니까 많이 피곤했죠. 그죠? 숫자 암기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 또 숫자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465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중과 세율 나와 있습니다. 중과 세율 무겁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거울까? 내용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에 해당된 재산의 취득은 무겁게 과세하겠다. 이걸 중과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중과세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이 중과세 자체가 중과세가 취득 사실이 미워서 중과세 하느냐, 얘는 등기가 꼴보기 싫어서 중과세 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과세 할 때 첫째, 취득분이 중과세가 되는 것들은 취득분만 중과세 해야 돼요. 그럼 취득분이 중과세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산의 취득은요, 취득은 밉지 않다. 너는 등기한 꼴이 밉다. 그래서 등기분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쪽에 화면을 보시면 취득분은 1000분의 몇 짜리를 20짜리를 그러면 표준이 있는 그 세율에다가 요걸 추가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기분이 밉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X값. 그러면 X값이라는 것은 표준 세율에서 20을 뺀 나머지 등기분 있잖아요. 요것을 더 추가로 올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중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 그 대상일까요? 그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제 중과세가 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사치성 재산이 있고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권입니다. 과밀억제권에서 특정 행위한 자 중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도시 안에서, 무슨 도시 안이라고요? 대도시 안에서 특정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중과세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치성이 뭐고 과밀억제권 뭐고 대도시 안에 대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고요. 465페이지다. 중과세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죠? 무거울 중. 그러면 중과세율이란 표준이나 특례보다 더 높게 가겠다. 그럼 첫째, 그 박스를 내려가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하겠고, 과밀억제권 안에서 공장 신증설이나 법인이 본사 빌딩 짓는 것들, 그 다음에 대도시 안이란 거기에서 공장 차리거나 법인이 부동산 사는 것들 중과세 하겠다. 그럼 우리가 과밀억제권은 어디일까? 용어의 정리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과밀억제권. 이 과밀억제권은 전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인천 그리고 서울과 접경된 도시를 말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면 뒷장 넘기시면 그럼 처음부터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세가 될까? 거기서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칠판 보시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중과세하겠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용도의 성격이 뭡니까? 첫째가 별장을 취득하신 분들, 별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 짱짱한 것들. 그럼 고급 주택은 일반 서민 주택은 아니고 고급이라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면적도 넓고 이런 고급 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급 주택의 기준은 우리가 기본서나 심화반 때 고급 주택은 이런 것이 중과세가 되는데 요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심화반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기초반에서는 머리에 대한 제목을 암기해야 돼요. 제목을. 그러면 그 제목은 뭐냐? 첫째 별장이다. 그 다음 뭐예요? 골프장이다. 오락장이다. 그 다음 뭐예요?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별골 5선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치성은 무슨 5선주다? 별골 5선주. 우리 혹시 5선주씨 계시지는 않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별골 5선주가 이 5가지가 사치성 재산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를 한다면 얘는 무엇이 꼴배기 싫어서 뭐가 미워서 사치성은 바로 중과세 하느냐? 취득이 미우냐? 등기 행위가 미우냐? 둘 다 미우냐? 그 중에서 이 사치성 재산은 등기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취득했다는 게 죄야. 취득 행위를 했다는 게 죄라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취득분을, 다시 무슨 분을? 취득분을. 우리가 취득분 하게 되면 취득세 1000분의 몇이에요? 20짜리, 20짜리. 이 취득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4배 추가하겠다. 다시 몇 배를 추가한다? 4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짜리가 몇 개가 더 추가로 올라간다고요? 4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20짜리 4개라면 결과의 답은 결과적으로 있는 것에다가 1000분의 몇을 80을 플러스하겠다 이 소리. 있는 세율에 1000분의 80을 더해버리겠다. 이것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사례 연습을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를 1억 주고 샀습니다. 상가입니다. 상가를 1억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유상승계 취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상가가 고급 오락장인 거예요. 무슨 오락장이요? 고급 오락장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오락장을 취득을 했으니까 중과세를 해야 한다. 그럼 먼저 기본 세율이 얼마인가 알아봐야 돼요. 기본 세율을 유상승계하면 기본 세율이 1000분의 몇일까요? 40이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40인 걸? 주택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일반 부동산을 가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벌써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있네. 공부가 되고 있네. 뭐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이 나온 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승계가 1000분의 40이 표준치니까 여기에다가 20짜리 몇 배를 올린다. 4배 올리면 여기에다가 21, 22, 23, 24. 그럼 결과적으로 몇 번을 올리는 거예요? 4번을 추가시킨 4번. 왜? 사치성이니까 4개인 거야. 다시 무슨 성? 사치성이니까 4개 올린다고. 그러면 1000분의 80이 올라간다면 결과는 1000분의 40에서 80을 더하니까 얼마? 120. 1000분의 120이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취득했다면 1억짜리라면 1000분의 40이니까 400만 원의 취득세로 메울 수 있었는데 사치성이 되다 보니까 20짜리 4개가 추가되니까 12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200이 취득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20짜리 몇 개 추가해라. 4개. 이 4개는 다른 말로 100분의 20짜리를 뭐예요? 400으로 100분의 400으로 올리겠다. 이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배를 추가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20짜리 몇 개 올라간다? 4개 추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세 하겠다. 기억. 첫째가 1. 별장용 건축물과 딸린 토지.
별장용 건축물과 딸린 토지는 사치성이다. 그다음 회원제 밑줄 그시고 일반 간이 골프장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회원제만 해당이 됩니다.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 안에 가시면 토지 건축물 임목이 있겠죠. 골프장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나무까지도 중과세를 합니다. 세상 별꼴이죠? 네, 그래. 별꼴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별꼴 5선주라고 그랬어요. 오락장용 토지 건축물. 오락장이 뭔지 궁금할 건 없고요. 뭐 도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 나이 정도의 30대가 잘 가는 나이트장 뭐 이런 것들. 해. 뭐 캬바레, 루미가 살롱이 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급 선박, 개인 전용 요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 고급 주택, 토지 건축물 중과세 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별꼴 5선주는 다시 무슨 5선주 시작. 별꼴 5선주 바로 몇 번이 밉다. 취득이 몇 번이 밉다. 4번. 그럼 미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워 이렇게. 4개가 미운 거야. 그래서 표준이라면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세율을 보니까 청중과 기준을 1000분의 몇 자리로 잡아서 기준을 20으로 잡아서 20짜리 몇 개? 4개. 4배 추가한다. 그렇게 풀어나가면 돼.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자료 중에서 표준 세율에다가 무슨 세율에다가?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1000분의 20짜리에 4배를 더하여 적용하는 대상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별꼴 5선주. 그거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리키는 중심을 세율로 가리켰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는 뭐예요? 종류로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정확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세율의 결과에 뭐 120일에는 동 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사치성은 몇 번이 밉구나. 4번. 뭐가? 취득이 밉구나. 그 개념을 잡으시라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성이 끝났으니까 과밀억제권을 정리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에서 어떠한 사건을 쳤을 때 중과세가 될까? 이 과밀억제권의 중과세는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과밀억제권 안에서요. 공장을 차린다. 안 그래도 사람 많아 죽겠는데 공장 차리면 인구 또 집중될 거 아니냐. 인구 팽창이한 도시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새로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설은 기존 공장을 넓히거나 이럴 때 공장으로 사용되는 공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왔다 갔다 도시를 활보하는 차량들, 여기서 차량하게 되면 공장용 화물 차량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건설 기계 장비 같은 거, 기계 장비, 기계 중장비 이런 것들을 중과세 하겠다. 그럼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 만들거나 넓혀야 된다는 것이고 중과세되는 물건은 공장용으로 쓰는 토지 건축물과 차량 기계 장비인데 요쪽은 별 신경 쓰지 말고 공장 신증설하면은 토지 건축물은 과밀억제권 중과세가 된다 아니 된다?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2번째 중과세가 있습니다. 이 과밀억제권에서요. 공장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이라고 하는 자가 법인입니다. 어쩌려고? 법인이 본점이다. 본점은 바로 본사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법인은 주사무소라고 써요. 그럼 본점이나 주사무소는 같은 뜻이다. 그럼 얘네들 뭘 위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럼 본사 빌딩을 짓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에다가. 그 다음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그 사무실로 쓰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토지와 건축물을 중과세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중과세한다는 거죠. 토지, 건축물을. 그럼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중과세한다면 얘는 과밀억 채권은 무엇이 미워서 중과세를 할까?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 얘도 과밀억 채권에서 공장 차리거나 법인이 바로 본점이나 주사무소형 건축물을 신축과 증축하더라도 신중축이 되더라도 무엇이 밉느냐? 얘는 토지, 건물 이런 것을 물건을 사는 것이 기분 나쁜 거야. 취득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취득 자체가. 그래서 얘도 무슨 분을? 취득분을. 그럼 취득분 얼마예요? 아까 기본이 얼마예요? 1000분의 20 아니겠어요? 1000분의 20짜리를 사치성보다는 세게 갈까 낮게 갈까? 좀 낮게 가. 얘는 바로 1000분의 20짜리 2배를 추가하겠다. 다시 몇 배 추가? 2배 추가. 그러면 2배를 추가한다면은 있는 세율에다가 1000분의 몇이 된다? 40이. 그 다시 말해서 20짜리니까 2배 추가니까 1000분의 몇이 40이 더 추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한번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밀억 채권 안에서요. 어떻게 했느냐? 공장 건물을 신축했대요. 공장 신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축을 했다면 건물 지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정 표준세율이 힘 있을 때 집지자 1000분의 몇이고 28. 1000분의 28이다. 여기에는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20 등기분이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무엇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취득분 요걸 올리겠다. 그러면 요 20짜리를 28에다가 몇 개를 추가하자. 2개를 더 보태자. 그러면은 결과는 28에서 40을 더하면 총 세율은 1000분의 몇이다? 68이 된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짜리 공장 건물을 신설해서 바로 중과세를 당한다면 취득가액이 1억이니까 1억에 몇을 해주면 1000분의 68 하면 6.8% 하니까 얼마? 68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취득이 2배 올라가자. 그래서 사치성과 과밀억 채권은 취득분 올리는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과밀억 채권이 어딘지 알아봐야죠. 장소를. 예, 이거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비슷하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땐 지도 참 잘 그렸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장소를 정해봐야 되는데 과밀억 채권 어디냐면요. 전국의 대상 지역 중에서 바로 과밀억 채권은 첫째가 서울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도 일대. 그럼 이 파란 라인 안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다. 무슨 권이다? 수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과밀억 채권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시 무슨 억채권? 그럼 이제 과밀억 채권이라는 것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일대 전체 수도권 지역 중에서 과밀억 채권은 수도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과밀억 채권이라 하느냐? 첫째, 인천 과밀억 채권 맞습니다. 서울도 맞고요. 경기도 다가 아닙니다. 그럼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어디가 과밀억 채권이냐? 서울과 접경이 되고 있는 도시들, 구리, 하남, 수원, 성남, 그 다음에 의왕, 고로케, 과천, 거시기, 고양시까지 이런 지역이 서울과 접경된 위성도시, 이것을 우린 과밀억 채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지역을 과밀억 채권 지역이다. 크게 세 가지 지역들. 그럼 여기에다가 공장을 신증설했을 때, 다시 뭐를 신증설했을 때? 공장을 신설과 증설을 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이 뜻이지, 다른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뭐 안산이다 뭐 바로 이쪽에 뒤쪽이면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요 지역만 중과세되는 과밀억 채권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공장 차렸을 때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과밀억제권한 중과세가 나온다. 과밀억제권한 중과세는 뭔가? 과밀억제권의 범위는 과밀억제권 위익억제권을 말한다. 위라는 건 아까 잠깐 봤었죠. 그런 종류를 말하고 그 지역을. 그다음에 기억. 공장 신증설하면 중과세하겠다. 무엇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공장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차량, 공장용 기계 장비 이런 것을 갖다가 중과세하겠다. 그리고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밑줄 쫙쫙 본점용으로 지점은 아니야. 본점이야 본점. 본사 빌딩 짓는 것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그 토지 건축물 중과세하겠다. 그럼 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 세율은 무슨 세율 적용이라면 표준치 적용 대상이라면 그 표준에다가 1000분의 몇 짜리? 20짜리 몇 개 추가? 2개 추가. 그럼 얘는 미워예요? 아니면 미워예요? 그 미워 두 번만 하라고.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과밀 취득이 미워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2번만 미워. 사치성은 몇 번 믿고? 4번 믿고. 그래서 그 구분을 한번 정해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이제 대도시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대도시. 그럼 대도시에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중과세가 될까? 첫 번째 비슷하게 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요. 첫째,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증설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하겠다. 비슷하게 가고 있네. 다른 것은 뭐예요? 공장에 달라지는 거? 아유 벌써 그것도 안 되고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밀 지역을 말하고 얘는 뭐예요? 대도시 지역을 말하고 먼저 장소 위치부터 판단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 앉아있지 위치부터 해야지. 위치부터. 그리고 공장 문제는 과밀억제권은 자동차나 기계장비까지 들어가지만 대도시 중과세는 뭐만? 건축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안에서 또 이거 비슷해요. 법인이 뭐를 했을 때? 첫째, 설립을 한다. 법인이 설립을 한다.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전입을 한다. 안으로. 대도시 안으로 전입.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 지점이나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여기까지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냥 법인 만들고 뭐 하는데 취득세 매길 게 없다고 이게. 법인 만드는데 법인을 탄생하고 있는데 취득세 매길 건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설립, 전입, 지점 설치하면서 바로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하면 중과세 하겠다. 그럼 법인 설립할 때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중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달랑 설립만 해놓고 인가만 얻었다면 취득세 중과세가 없고 그 설립 등을 한 법인이 뭘 샀을 때 건물이나 토지 사게 되면 중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지역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 얘는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치성과 과밀억제권은 취득분이 미웠죠? 뭐가 미웠어요? 취득이 미웠다고. 근데 이 대도시는요, 등기가 미운 거야. 이제 마음이 변했어. 이제 크게 가는 대도시는 등기분을, 무슨 분을? 등기분을. 그럼 등기분 하게 되면 나도 잘 모르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 X를 2배 추가다. 등기분이 2배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분 2배 추가를 한번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한번 들어봅니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면서 건물을 신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건물만 갖고 해볼게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기본 세율이 1000분의 몇이고 28이고 28 안에는 무슨 분이 취득분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20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기분이 다시 무슨 분이 등기분이 1000분의 몇이다 8 들어있지 않냐. 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대도시 중과세는 무슨 도시 중과세? 대도시 중과세는 취득분은 건들지 마시고 여기다는 등기분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8이 등기분이니까 여기에다가 8짜리 몇 개를 2개를 올려라. 그러면 28에서 8짜리 2개 16을 올리니까 1000분의 세율은 얼마? 44가 되지요. 그러면 결론은 1억짜리 건물을 대도시 안에서 바로 공장을 신증설해서 신축을 했다면 28에다가 88 더하니까 결국은 얼마가? 44. 그럼 1억이면 얼마가 나온다? 440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도시 안 중과세 규정입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이제 지역을 설정해 봐야 돼요. 원래 대도시는요. 대전하고요. 광주하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요. 부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이 대도시였어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 법인 설립 공장 차리게 되면은 등기분을 전부 다 그동안 2배씩 다 올려왔어요. 그러다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 생산 도시에서 지금부터 20 몇 년 전부터 생산 도시에서 소비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공장 다 이사 가고 법인 도망가고 특히 공장은 많이 이사 갔어요. 타상이나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역의 공장들이 대부분이 다 괜찮은 공장들이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특히 이거 아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바로 중국 쪽으로 가고 또 사장님 나빠요 많이 나빠요 얘네들 이쪽으로 이런 지역으로 막 가니까 그래서 공장이나 법인 등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데 과밀화 현상이 되지 않는데 이 지역에 법인 등을 했다고 설립 등을 했다고 등기분 2배 올리기가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5개 지역에서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제 현재 대도시 중과세는 등기분 올라가는 것은 과밀역 채권밖에 안 남았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대도시란 세법에서 대도시는 과밀역 채권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요 이동희 교수로부터 또는 현재 여러분들 공법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할 때 뭐가 나오느냐. 대도시 하게 되면 인구 머리가 50만 개 이상이다. 그건 공법에서 보는 대도시고 우리 세법의 대도시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법률의 차이점을 극복해야지. 아 대도시가 누가 맞아요? 그러면 대가리 큰 놈으로 가자 그러면 나지 뭐. 그러니까 공법과 세법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기준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제 대도시 내에서 공장 등을 차리거나 법인 설립에 관한 중과세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포인트가 뭐냐? 그럼 교수님 참 과밀억제권은 불쌍하네요. 왜요? 그랬더니 과밀억제권에 같은 공장을 차려도 취득분 몇 개 올라가고 20짜리 2개 올라가고 또 같은 또 대도시에도 같이 걸리니까 등기분도 몇 개가 올라가고 2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도시와 과밀억제권이 동시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동시 대상이 돼버리면 취득분도 몇 배? 2배. 등기분도 몇 배? 2배. 다 올라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게 뭐냐? 시험 볼 때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과로 나오면 다시 뭐로 나오면? 과로 나오면은 취득분만 생각하세요. 지역이 같다 그래서 등기분은 전혀 배제하는 거예요. 이제 과로 떨어지면 무조건 취득분이 몇 배? 2배. 그다음에 대로 내용이 떨어지면 뭐예요? 등기분 2배 각각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장소가 같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과밀과 대도시가 둘 다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에 동시 대상이라고, 무슨 대상? 동시라고 써줘요. 그럼 동시일 때만, 다시 뭐일 때만? 동시일 때만 취득분도 몇 배? 2배. 등기분도 몇 배? 2배. 다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동시란 말이 안 나오면 절대 올리면 안 돼. 2개다. 이해하셨죠? 그래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럼 이제 46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동그라미 3번 대도시 안의 중과세. 근데 지금 오늘 하다 보니까 이 세율이 좀 어렵긴 어렵죠. 뭐 요래조래 하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세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끝나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쉬워, 많이 쉬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툭툭 던지면 다 대답을 해. 요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의 바로 뭐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사히 산을 넘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도시 안의 중과세 가자. 대도시 안의 범위는 뭔가? 대도시라 하면 위 과밀억제권 지역을 말한다. 잘 됐고, 뭐를 했을 때? 공장 신증서를 했을 때, 또 법인이 설립 등을 하면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요 부분은 중과세를 해버리겠다. 다시 무슨 과세 하겠다? 중과세. 그럼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중과세율을 쉽게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있는 세율에다가 뭐 2배 올려라. 대도시는 뭐 2배 올려라. 등기분 2배 올려라. 등기분 2개 올려라. 근데 이상하다. 공식이 밑에 보니까 표준세율 곱하기 몇 배, 3배, 1000분의 20짜리 몇 배 빼라, 2개 빼라. 이게 바로 등기분 올리는 공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계산해 볼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럼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대도시 중과세는 바로 뭐냐? 등기분 2배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등기분 2배를 추가해야 할 텐데 표준세율에다가 곱하기 몇 배? 3배 마이너스 20짜리 몇 배? 20짜리 2배를 빼라 그랬죠? 요거 20짜리 2배를. 그 20짜리 2배를 뺀다면은 공식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바로 신축했다고 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 공식인가 같은 건가 보시겠습니다. 자, 표준에서 3배 곱해서 1000분의 20을 2배를 빼라. 이것이 곧 88에서 28에서 44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고 하자. 1000분의 28 곱하기 몇 배 하면 3배 하면 결과의 답이 어떻게 될까요? 28을 하게 되면 28 하게 되면 여기서 취득분이 20 등기분이 8 아니에요. 이게 그럼 곱하기 3배 했으니 20짜리 몇 개? 답이 3개. 곱하기 3배 했으니까 그 다음에 8짜리 몇 개? 3개. 요렇게 현상이 들어간 거야 이게. 28에다 바로 곱했으니까. 그럼 바로 곱했으니 20, 20, 20, 8, 8, 8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우리가 대도시 중과세는 있는 28에다가 뭐만? 등기분만 2배 올리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3배를 막상 곱했으니 등기분도 몇 개, 3개, 취득분도 3개 하자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20짜리 2개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 그래서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인 전체 숫자에서 20짜리 몇 개를 제거해라. 2개 제거하라 그러면 요렇게 남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이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가리킨 것은 직접법이고 무슨 법? 직접법으로 그냥 직접 가산한 것이고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왜? 법에서는 간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분 X를 2배 추가란 말이 법에 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써주는 것뿐이에요. 같은 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 마이너스 2배 뺀다 이 공식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는 무슨 분만 2배 올라간다. 등기분만 2배 올라가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론 플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론 플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이론 플러스는 뭘까? 과밀억제권과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에 다시 무슨 시에? 동시에
과밀억 채권과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에 해당이 된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해라. 그럼 이게 또 뭘까? 아, 교수님 100분의 300이 뭐예요? 그냥 있는 거에 3배라는 소리예요. 그럼 보실까요? 여기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도시와 과밀억 채권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취득분도 2개 더하고 20짜리 이게 8이 등기분이니까 8도 2개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도시와 과밀억 채권이 모두 동시에 해당이 된다면 그냥 있는 거에 곱하기 몇 배 하면 3배를 바로 해주면 취득분 2배 올라가죠. 등기분 2배 올라가죠. 그렇게 됐으니 곱하기 3배면 맞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동시 밑줄 그시고 다시 뭐라고요? 동시는 함께 간다. 뭐도 중과세, 취득분도 중과세, 등기분도 무슨 과세? 중과세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 옆에 보시면요. 무슨 과세 대상? 그 옆에 한번 봐봐요. 이상한 게 하나 도사리고 있죠. 취득세 무슨 과세 대상? 비과세. 밑줄에 한번 그어봐요. 아니 과세한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 중에서 과세 금지시켜 놓은 것을 비과세라 그래요. 다시 한번 비과세란 과세 뭐 해놓은 것이다? 금지시켜 놓은 거.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시고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비과세는 좀 이따 이 설명 끝나면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할 내용이 납세 절차예요. 취득세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는가 납세 절차를 정리해 봐야 돼요. 그럼 세금은 취득세는 어떻게 내지? 지금까지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계산된 세금은 제일 먼저 취득자가 개인 법인 따지지 마시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취득한 자는 제일 먼저 과세관청을 가라. 이 과세관청이 곧 그 세금을 내야 될 납세지라 한다. 납세지. 그럼 취득자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과세관청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납세지를 선정할 때는 그것이 어디냐? 반드시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있는 장소. 소재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세관청을 가야 돼요. 그럼 취득세 과세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어디냐? 특별시와 광역시, 그 다음에 도로 가야 돼요. 도. 그럼 서울 부동산 취득은 서울시청으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은 인천광역시청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부동산 취득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은 경기도로 가야 돼요. 도청, 시청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납세무자가 특히 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경기도청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납세하기가 불편해 안 불편해? 그래서 각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징수를 위임해놨어요. 세금 걷고 관리하는 것은 니네들한테 맡길 테니까 세금 내면 돈은 나한테 올려라. 그런 식으로 징수 위임해놨어요. 위임은 어떻게 됐느냐? 도에서는 시장과 군수에게,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님에게 징수를 위임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서울시청 바로 가지 말고 무슨 구청 가서? 강남구청 가서 납세 절차를 진행을 거기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그래도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고 그래야지 징수가 위임됐다 그래서 위임받은 장소 시군 구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과세관청에 가서 뭐 할 건데요? 법이 정한 기한까지 납세무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바로 납부를 해줘야 돼요. 세금까지 잘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 발급받아 돈을 내야 할 자가 혹시나 이러이러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일 때는 무슨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일 때는 신고 납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법정 기한까지 신고하여 납부해달라. 기한까지 신고 납부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신고하고 납부를 잘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첫째, 영수증에다가 수납이 됐네요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가 확인됐다는 확인서에다가도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 바로 납부가 됐던 걸 통지서에다가도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영수증, 확인서, 통지서라는 것에다가 수납 도장 다 찍어줘요. 그럼 이제 우리 납세무자가 할 일이 뭐냐? 영수증은 호주머니에 넣어두시고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할 때 경비로 입증해야 돼요. 물론 이제 취득세 영수증 잊어버려도 계산은 해줘요. 하지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확인서, 통지서는 뭐 하는 데 쓰이느냐? 요것이 바로 요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무슨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요걸로 등록세, 취득세 다 냈다는 납부, 바로 한마디로 확인서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등기 신청 서류가 되니까. 근데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 상황이 다 끝나고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접수까지 했다. 근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접수가 끝난 다음에 등기관님께서, 무슨 관님? 등기관님이라고 제가 붙여요. 등기관님이라고 그래야 돼, 저는. 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까지 된 거니까. 등기관님이 판사님이에요, 판사님. 이제 판사가 검토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접수해놓고 등기까지 다 종결이 됐는데 등기관이 확인해 봤더니 아무래도 요 부분이 등기 등록에 관련을 해주고 봤더니 취득세가 잘못 납부한 것 같아. 다 무슨 세가? 영수증 확인해 봤더니 취득세가 부족세액이 발견됐다. 그럼 부족세액이 발견됐으면 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자체가 세금이 잘못됐다는 부족이 발생하면 이 등기관은 달달이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한테 통보해서, 야, 등기해주고 다 끝났는데 시장님 아무래도 이 세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내부적으로 서로 상호 뭐하게 됐어요? 확인, 보완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증축은 무슨 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럼 28을 내야죠, 취득세를. 그런데 증축은 공시,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증축은 변경 등기라 그래가지고 세금 6,000원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는 얼마고 세금이 6,000원.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취득이 되고? 원시 취득. 그럼 세금액이 세개 달라지잖아요. 그럼 받아주고 등기를 끝내놓고 보니까 부족이 발견한 거야. 그럴 때는 이제 구청한테 통보해서 제대로 과세하십시오라고 내부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불신자 찾아야지. 다시 무슨 자? 불신자는 뭘까요? 불신자는 볼 게 뭐 있어? 첫 번째 1, 신고하지 않는 무슨 신고자? 무신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무신고자는 가만히 내비리도 안 둬. 그럼 과세관청에서 나중에 가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럼 무신고자의 결정 고지할 때는요, 당신은 신고서가 없네요, 또 납부도 안 했네요 해서 가산세를 붙이게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신고자는 첫째가 1번에 무신고 가산세 붙이고, 신고서가 없다고 무신고 가산세를 붙여야 되고, 또 이 지연 기간이 한 200일 정도 딜레이가 됐다면, 결정 통지 줄 때까지 한 200일 지연이 됐다면 지연 기간에 대한 우리가 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납부 불성실. 무슨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가산세 두 가지는 필수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신고는 해놓고 납부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적용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요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무신고자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소신고자. 무슨 자? 과소. 그렇죠. 과소자. 이 과소신고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과세관청에서 발견을 했을 때는 바로잡아 통지하라. 바로잡아 통지하는 것을 바로 고친다. 경정 고지를 하게 됩니다. 또 경정 고지할 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산세 붙여 안 붙여? 붙여야지. 이때 가산세는 첫 번째 1번에 무슨 신고 가산세와 무슨 신고? 과소신고된 가산세와. 그럼 무신고는 기본이 20%인데요. 과소신고는 제목이 좀 적다고요. 10%만 일단 추가시킵니다. 기본이. 그 다음에 이것도 과소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여가지고요. 경정에서 고지를 하게 돼요. 고지했는데도 또 안 내면은 이때부터는 지연연체 무슨 금이? 가산금이 붙게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산세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이런 것인데 취득세에서는요. 아주 스페셜한 특별 가산세가 있어요. 그건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특별 가산세는요. 두 가지가 있걸랑요. 그 중에서 하나가 첫째가 기장 불성실 10%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팔튀 가산세가 있어요. 팔튀.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요. 등기도 안 하고 팔고 튄 사람들. 팔튀. 우리 시중에서 먹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팔튀 가산세는요. 얼마나 붙이냐. 세액에서 바로 그 세액에서 80%를 붙여요. 80%. 그래서 팔고 튀다 걸리면 80%가 더 붙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는 비과세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부터 정리해 들어갈 겁니다. 자, 휴식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